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신고리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전국으로 운반하는 초고압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인데요. 현재 상황 그리고 건설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과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희원영 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우선 그 공사가 합의하에 중단이 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네.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서로 이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견이 조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전 측 전문가에 의해서 그 협의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협의가 사실 중단돼 버린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름에 장마 기간 넘어가고 그리고 이 추석 지나서 공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계속 있었는데 법원에서 저쪽 한전 측 변호사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10월 2일 날 행정 대집행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관련한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10월 1일 날 새벽 6시 반부터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시작을 했고 관련 용역 한전에서 이제 그 송전탑 건설하는 용역들이 있죠. 하청업체들이 있고 그 직원들이 지금 들이닥치면서 지역 주민들과 충돌을 빚고 있는 거죠. 네, 이 송전탑 거부 운동이 밀양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송전탑을 거부하는 운동이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뭔가요? 송전탑이 그 자체로 굉장히 이제 거대한 건물, 그러니까 뭐 상징물로 보이는 거고요. 765kV는 거의 30층짜리 건물에 비견할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거대한 철탑 구조물이고, 그리고 이 765kV, 76만 5,000V죠. 이 76만 5,000V짜리 고압 송전탑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피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그 전기적 소음이죠. 특히 네. 비 오는 날에 지지직거리는 코로나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노이로제에 걸리는 상황이다. 이 송전탑이 있는 지역에서 그런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가축들 유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발암률에 대해서 암 발생이 높아진다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으로 서로 이제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적 네. 사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뭐 3mm 가우스가 이게 그 전자파 단위인데요. 3mm 가우스 정도의 아주 미량의 전자파에서도 뭐 소아백혈병이나 이런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아백혈병은 3.8배 이상 높아진다. 이런 논문과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민들은 그 인근에 사시기 때문에 본인들도 문제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현재 전국의 송전탑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정확히 4만 1,151개라고 뭐 한전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전압이 낮은 게 154kV, 그다음에 354kV. 765kV는 595개를 지난 2000년부터 이제 건설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네. 90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네. 한 4년 동안에 460개가 설치가 됐고 근데 앞으로 발전소를 계속 지금 많이 짓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3,621개의 송전탑이 추가로 더 건설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송전탑을 짓는 것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로 인해서 어떻게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하고 전력 정책의 단추가 참 잘못 끼워진 거죠. 우리나라는 국토가 굉장히 좁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따라서 어떤 위해 시설들이 들어올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단위 면적당 발전소, 그에 따른 송전망 이런 거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계산을 좀 해보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
뭐 프랑스, 영국,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독보적으로 발전 설비가 많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거죠. 네. 근데 이런 식의 전력 정책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냐? 전기가 필요하면은 필요한 지역의 발전소를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거나. 우리나라가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세계 거의 최고 수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핀란드 이런 나라가 제일 높은데 우리가 2024년이 되면 현재 미국보다 더 많이 전기를 쓰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땅이 좁고 모여 살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를 더 적게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산업계로 치면 사실 산업계 전기를 많이 쓰죠. 근데 전기를 이용을 해서 물을 끓이고 고철을 녹이고 이런 걸로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걸로 쓰고 있어요. 열이 필요한 데는 사실 열을 직접 공급받으면 되고 그러면 가스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도 공급하고 열도 공급하는 병합적으로 공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효율이 한 8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발전소를 산업 단지, 공장 인근에 자가 발전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되면 고압 충전탑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수도권입니다. 네. 서울만 해도 자기가 쓰는 전기에 에서 생산하는 전기 비중을 보면 3.3%밖에 자급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다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미 수도권의 송전망도 포화가 됐어요. 그렇다고 추가로 송전망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또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시스템적으로도 외부에서 전기를 더 끌어오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도심에는 또 적합한 발전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뭐 석탄 화력 발전소나 이런 걸 원전이나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사실은 굉장히 유효합니다. 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은 낮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을 해요. 전기를 생산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냉방이나 난방 때문에 낮 시간대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면적, 뭐 벽면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뭐 이런 면적들을 다 이용을 해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자급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게 또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정책이나 전반적인 정책을 좀 바꾸면 이런 송전탑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네. 네. 더불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업과 산업계에서의 관심도 네.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넉 달 만에 재개된 밀양 송전탑 공사, 오랜 시간 양측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